언니는 왜 안 늙어요? 왜 나만 나이 들어요? 언니 언니인지 몰랐어요. 이 질문의 대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조금 더 환한 인상이 돌 거고 조금 더 예쁜 주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는 20대 중반부터고 체감상 가장 많이 느끼는 시기는 30대 중반부터라고 합니다. 저는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나이를 거역한다 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그 나이에서만 흘러나오는 멋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작아지는 눈, 밑으로 처지면서 나타나는 얼굴의 굴곡과 그림자, 컨디션에 따라 피곤해 보이는 게 너무 티나는 제 얼굴이 엄청 신경 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쁘게 늙고 싶은 건 우리 모두의 바람인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살아온 게 얼굴에 보인다잖아요. 심심치 않게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언니는 왜 안 늙어요? 왜 나만 나이 들어요? 언니 언니인지 몰랐어요. 진심인지 기분 좋으라고 해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 좋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술 시술 말고 돈 안 드는 예쁘게 늙고 싶어하는 저만의 안티에이징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돈이 좀 들 수도 있겠어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만 따라하세요.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너무 뻔하죠? 알아요.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뻔하지만 무시할 순 없거든요.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기미와 검버섯이 등장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춰줄 거예요. 두 번째, 콜라겐 먹기. 아무리 수술을 하고 시술을 받아도 시간이 흐르면서 또 중력에 따라 처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한계가 있죠. 물리적인 방법보다 스스로 피부 속에서 콜라겐이 생성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이미 수술이나 시술을 했다면 유지용으로도 좋고요.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신에게 맞는 콜라겐을 찾아서 꾸준히 섭취해주면 한 달에 한두 번 피부과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피부 컨디션이 좋을 거예요. 세 번째, 속건조 잡기. 나이가 들면서 유분기는 점점 사라지고 건조함이 생길 거예요. 건조하다 느낄 때 그냥 내버려두면 주름도 빨리 생기고 피부는 정말 금방 늙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크림을 덕지덕지 바르면 속건조는 전혀 잡아주지 못한 채 얼굴만 번들거리고 트러블 날 수 있어요. 피부가 건조한 타이밍이 오면 레이어드를 기억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칠스킨을 한다든지 묽은 에센스를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두세 번 쌓아준 다음 마지막으로 크림이나 오일로 코팅해주듯 한번 덮어주는 게 좋아요. 조금이라도 건조하다 싶을 땐 바로 레이어드. 속건조 우습게 보지 마세요. 네 번째, 얼굴 이완시키기.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힘을 주며 이렇게 중심으로 모으는 버릇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미간의 인상도 자주 쓰게 되는 거고요. 귀찮은 건지 눈도 또랑또랑 뜨지 않게 되면서 얼굴에 예쁘지 않은 주름은 점점 늘어나고 그게 인상이 되는 거죠. 풍선을 생각했을 때 쪼그라든 풍선이 아니라 풍선을 생각해보세요. 얼굴에 힘을 빼고 얼굴을 전체적으로 펴주는 거죠. 평상시에도 이마의 근육이 아닌 눈의 근육으로 눈을 크게 뜨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고 웃을 때도 얼굴을 모으면서 웃는 게 아니라 반가운 사람을 막 만난 듯한 얼굴을 펴준다는 느낌으로 웃어보세요. 이게 습관이 된다면 조금 더 환한 인상이 돌 거고 조금 더 예쁜 주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다섯 번째, 보톡스 맞기. 수술 시술 아니라고 했는데 보톡스가 웬 말이냐고요? 불가항력적일 때는 보톡스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간에 인상을 찡그리는 습관이 있어요. 한번 찡그리는 습관은 쉽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럴 때 보톡스를 맞아서 물리적으로 인상을 못 쓰게 하는 거죠. 3개월, 6개월마다 한 번씩 맞아줍니다. 그럼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인상을 못 쓰겠죠. 6개월 동안 인상을 못 쓰게 되면서 인상 쓰는 습관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가끔 턱과 이마에만 보톡스를 맞는데 턱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대칭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뼈의 이상보다는 근육의 짝짝이로 비대칭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턱의 근육을 줄여 맞추면서 비대칭을 보완한다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틀어지는 얼굴을 조금 더 균형 있게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표정 근육 운동. 이 운동만 잘해준다면 정말 동안으로 보일 수 있고 좋은 인상을 만들 수 있고 예쁘게 웃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사진 찍을 때 갑자기 웃으라고 하면 근육이 경직되는 느낌 받은 적 있으세요? 저는 잘 웃고 잘 울어야 되는 직업이에요. 어떨 땐 우는 것보다 웃는 게 더 힘들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1년 전쯤 유튜브에서 한 피부과 의사 선생님의 영상을 우연히 보고 꽤 설득력이 있어서 따라해봤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해주고 싶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인상클리닉이라는 책을 쓰신 피부과 의사 정찬우 원장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원리를 같이 말씀하셨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이분의 영상을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안면 근육 운동으로 중력을 이겨내서 얼굴의 늘어짐을 예방하는 법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먼저 은 자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평상시에 입을 앙 다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자세가 얼굴을 점점 중력에 따라 처지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입 다무는 근육의 힘을 약하게 할 수 있는 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좋은데요. 먼저 하관의 힘을 다 빼고 턱 근육을 떨어뜨리고 이때 어금니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혀는 입천장에 살짝 닿을 정도. 바로 이 자세가 우리의 평상시 자세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연습하면서 느꼈던 게 평상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관에 힘을 주고 입을 앙 다물고 있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심지어 잘 때도 입을 다물고 자고 있으니까요. 하관에 힘을 빼고 은 자세로 있으면 중력을 이겨내 얼굴의 늘어짐을 예방할 수 있고 불필요한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훨씬 더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은 자세가 평상시 자세라면 표정 근육 운동에는 어흥 운동이 있어요. 어흥하면서 콧등이 산 모양으로 되게 1, 2분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근육이 바르르 떨리거든요. 보통 표정 운동법, 웃음 운동법 하면 입만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는 힘을 키우는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안면 근육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양옆으로 퍼져만 보인대요. 대신 이 운동을 너무 오래 하면 주름이 생길 수도 있으니 초반에 한두 달만 해라 하시던데 저는 요즘도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 얼굴 중앙 부분 근육이 단련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관에 힘은 안 들어가고 이 부분의 근육에 힘이 있어야 얼굴이 더 생기있고 동안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1년 정도 은과 어흥 운동을 습관처럼 하면서 중안면 웃음 근육이 단련돼서 웃는 게 조금 더 편해졌고요. 은 자세 덕분인지 턱이나 미간에 힘을 주는 일이 많이 없어져서 보톡스를 맞는 주기도 점점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자갈턱 있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저만의 안티에이징 노하우였습니다.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보통 많이 웃고 좋은 생각하면 인상도 좋아지고 젊어진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모르나요? 학교 다닐 때 예습 복습 철저히 하면 공부 잘한다는 소리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이 들면 얼굴에 살아온 게 보인다는데 이런 스킬도 물론 필요하지만 밀깡깡이들은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서 더 나이 들었을 때 얼굴에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봐줘서 고맙고요. 안녕.